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올해 초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굉장히 크고 의미 있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에서 다뤄진 적이 없다 보니까 사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다루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어떤 식품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었어요. 근데 먼저 이걸 간단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럽에는 RASFF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만약에 이제 신속 경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유럽 회원국들끼리 어떤 합의를 했냐면 혹시 어떤 식품이나 어떤 사료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이걸 서로 정보를 공유하자. 신속하게 공유해서 조치하자. 예, 그런 식으로 좀 위험성을 공유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스템이 이제 공개됐던 내용인데요. 도대체 스페인에서 우리나라 어떤 식품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면 스페인어로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스페인어는 전혀 모르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식품 준비물 또는 이제 가공식품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이제 유통되지 않도록 이제 조치를 취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충격적인 말이 나옵니다. 그런 상국식품에서 정체불명의 유전자 변형 생물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유전자 변형 생물체 하면 뭔가 좀 생소하실 텐데 한 번쯤 들어보신 GMO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체불명의 GMO가 성분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급하게 유통되지 않도록 수입금지 조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일단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유럽의 차이점은요. 먼저 GMO는 사실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허용된 것만 반드시 이제 유통이 돼야 됩니다. 식품으로 승인된 GMO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뭐 대두, 옥수수, 면화, 뭐 까놀라, 그다음에 사탕무가 있고 그다음에 알파파라는 게 있습니다. 유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은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랑 다 똑같죠? 똑같은데 딱 하나만 차이가 납니다. 알파파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승인하고 있고 유럽은 승인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알파파가 뭐냐면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냥 콩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그건데 아무튼 요거 하나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럼 과연 우리 스페인에서 문제 삼았던 건 그냥 알파파였던 건지 아닌 건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따 좀 말씀드리고 일단 GMO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GMO는 뭐냐면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유전자를 변형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변형하는 거예요. 변형해서 새로운 특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는 이점이 뭐냐면요. 굉장히 큰 이점을 갖게 됩니다. 바로 병충해에 굉장히 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병충해에 강해지니까 쉽게 병충해 때문에 갑자기 그해 농사를 망친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 망치면 당시 농부만 피해받는 게 아니죠. 우리의 바로 식품 물가가 그대로 상승해 버립니다. 외식 물가든 장바구니 물가가 그대로 상승하기 때문에 사회 문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병충해 강하게 만들어주고요. 심지어 어떤 살충제에 대한 내성도 강하게 해주고요. 결과적으로 농업 생산성을 증가시켜주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게 바로 GMO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뭔가 유전자 조작하는 거 이런 거다 보니까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당연히 있었죠. 예, 당연히 지금도 끝난 건 아니고요. 과연 이것이 위험하냐 안전하냐 서로 학자들끼리도 의견이 분분했었고요. 예, 그런데 결과적부터 말씀드리면 세계보건기구 WHO의 공식 입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나온 결과들을 놓고 판단했을 때 현재는 안전하다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제 훈훈하게 입장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전히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뭐냐면 결국 통일된 의견은 이겁니다. 이게 사실 역사가요. GMO 역사가 그렇게 오래 안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게 1996년도부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지금 30년이 채 안 됐습니다. 30년이 채 안 된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기간에 걸친 어떤 건강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환경에 미친 영향이 당연히 불확실하다 이거죠. 실제 불확실한 거 맞죠. 예. 30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지금 30년 가지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이 됐을 때 과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요즘 중요한 게 복합 독성이거든요. 우리가 GMO에만 노출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거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유해 물질도 같이 노출되는 건데 중금속이든 과불화물이든 너무 요즘 농약이든 이것저것 많잖아요. 또 미세 플라스틱이든 이런 종합적으로 복합 독성 충분히 연구된 적이 없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또 계속 연구가 되겠죠. 게다가 또 환경에 미친 영향도 현재 충분히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스페인이 우리나라에서 아무튼 승인되지 않은 GMO가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정체불명이라고 한 거죠. 그 때문에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건데요. 자, 단순히 알파파
그 아까 말한 차이 하나가 알파파라는 거였잖아요. 단순히 그 차이였는지, 그 차이면 그 차이라고 뭐 정부든 뭐든 이게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 차이다. 근데 저는 더 걱정이 뭐냐면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조차 허용하지 않는 GMO를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허용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허용하는 거를 어떤 원료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공해서 식품을 만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한 상태에서 유럽에 팔다가 스페인에 팔다가 적발이 된 것인지, 만약 그랬다면 우리나라에서조차 허용되지 않은 GMO 관련된 게 그 식품을 만들 때 가공할 때 들어갔다면 그 회사가 수출만 하는 회사가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국내에도 당연히 판매하는 회사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은 그걸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되지 않은 GMO가 들어간 식품이 지금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좀 명확하게 지금 정부든 이게 정확히 뭔가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아무튼 이런 지금 GMO가 계속 논란이 되고 사람들이 우려하다 보니까 2022년 10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식약처장이 어떤 입장문을 냈냐면 계획을 발표합니다. 이제 GMO 완전 표시제를 시행하겠다. GMO 완전 표시제.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볼게요. 옥수수. GMO 옥수수 가지고 어떤 제가 예를 들어서 과자를 만들었어요. 과자를 만들었는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고온 처리를 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GMO 단백질 유전자가 분해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완제품에는 GMO 성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표시할 필요가 없어요. GMO 관련된 어떤 문구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GMO 완전 표시제는 뭐냐면 그런 경우를 하더라도 완제품에 없다 하더라도 처음에 만들 때 썼잖아요. GMO 옥수수를 썼으면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게 GMO 완전 표시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시행할 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합의를 거쳐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라고 이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되게 이걸 보시면 사회적 합의를 거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가 안 되면 안 한다는 얘기인지 이것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현재 2026년도부터라고 했는데 그러면 단계적이잖아요. 단계적 도입이면 이게 그럼 2030년에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2050년에 완료한다는 얘기인지 2070년까지 천천히 하겠다는 뜻인지 그것도 지금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려도 되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은요. 스페인에서 아무튼 GMO를 문제 삼아서 승인되지 않은 정체불명의 어떤 GMO가 있었다. 한국산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입 금지 조치 더 유통되지 않게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게 당시 문제가 됐던 식품 회사가 그건 당연히 이제 조사해서가 적발된 건데 모든 걸 다 식품을 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전수조사하는 건 불가능하고 일부 이제 몇 개에서 타겟을 해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튼 걸렸다는 얘기는 그 외 회사도 당연히 이런 조치를 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국내에서 승인되지조차 않은 어떤 GMO 식물이 들어간 어떤 다른 나라에 수입한 거를 다른 나라에 수입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간 식품들, 그러니까 허용돼서는 안 된, 넣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들어가서 만든 다음에 수출해서 이런 일이 터진 건지 그랬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조사가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좀 이런 저도 이제 정부 관계자 만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저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이렇게 간접 광고 없이 채널이 운영될 수 있도록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채널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